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최근에 그런 사진 보셨나요?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기관총이 거치된 군용 트럭에 타고 있는 사진,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바로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 중인데 도처에서 이 합동 결혼식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테헤란에서 천쌍의 합동 결혼식이 열렸다고 하는데, 좀 전쟁 중에 이렇게 대규모 합동 결혼식이 열린다라는 거 좀 이색적이죠. 중동 국가들 대개 우리가 알기에는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난히 이란은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란은 이렇게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는지, 또 최근에 합동 결혼식을 하는 것, 이것이 단지 또 저출산 문제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또 어떤 것인지, 이런 문제 아시아경제국제부의 이현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뭐 전쟁 중인데 합동 결혼식 한다. 물론 결혼식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뭐 천쌍, 뭐 몇백 쌍 이렇게 합동 결혼식을 한다는 건 사실 좀 생각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냥 단순한 어떤 개인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국가적인 이벤트로 이 합동 결혼식을 한다. 이라는 경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뭐 말씀해 주신 대로 폭탄이 오고 가는 와중에 개인이 결혼식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사실은 지금 이 행사를 혁명수비대가 주관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혁명수비대가 결혼식을 주관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달 들어서는 거의 매 주말마다 테헤란에서 이제 대규모 합동 결혼식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혁명수비대는 일단 이게 이란의 전쟁도 문제지만 우리가 이제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쟁 와중이니 앞으로도 이제 병력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저출산 문제는 전쟁 와중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명분인데요. 근데 이 결혼식 방식은 좀 독특하다고 합니다. 일단 혁명수비대가 뭐 결혼식 신청 대상자 공고를 올리면은 예비 신랑 신부들이 이거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혁명수비대가 예식비랑 장소는 준비를 해준다고 하고, 근데 신랑 신부가 이제 예식을 치르면서 예식만 치르는 게 아니라 뭐 이란의 국가 그리고 최고 지도자한테 충성 서약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 일종의 이제 국가주의적인 결혼식이군요. 단순히 신랑 신부 친인척들이 축하하고 이런 걸 넘어서 국가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자리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명수비대가 주장하는 바로는 이제 자기네들이 공고를 올리면은 매번 이제 수천 쌍의 신청을 해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나눠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란 내에서 이게 정말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좀 동원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좀 불투명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란은 혁명수비대가 경제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혼식에 참여를 하면 아마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 뭔가 이제 당근을 좀 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혁명수비대에도 지금 많은 사람이 지금 죽었기 때문에 조직원들을 새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산하 조직들인 뭐 바시지 민병대라는 조직을 비롯해서 굉장히 여러 단체들에서 이제 구성원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행사에 이제 참여를 하면은 가입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다투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런 조직들이 이제 회사 내에서는 가입만 하면 뭐 승진도 이제 보장이 되고 사업상 이익도 생기고 뭐 식료품 지원이나 의료 지원 혜택도 이제 먼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쟁이 좀 치열했는데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가입이 안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결혼식만 하면은 뭐 다 이제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좀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혁명수비대가 좀 세력을 더 확장을 하기 위한 속셈도 숨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아, 여러 가지 단순히 저출산 문제만으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권력적인 그런 것들도 좀 마크에 작용을 하고 있군요. 보통 우리가 사실 중동 국가 하면은 뭐 인구가 오히려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산하 제한 정책을 쓰고 있고, 뭐 이런 상태라면 나중에는 다 중동 국가가 뭐 전 세계 인구의 얼마를 차지할 거다, 이런 막 전망도 나오고 그러던데, 이란의 경우는 거기서 좀 예외인가 보죠? 이렇게 저출산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봐서는. 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대부분 저출산 문제는 이제 겪지 않고 대부분은 고출산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영국에서 독립을 했던 1950년대에는 인구가 2천만이던 이집트가 지금은 인구가 1억을 넘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이 지역들 출산율이 2.8명 이상이어서 이제 원체 인구가 적은 뭐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거의 뭐 도시국가 산유국들을 제외하면 많은 국가들에서 산하 제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근데 유독 이란은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난해에는 1.35명을 기록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1.35명이면 중동에서는 정말 낮은 수치인데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가자 지구의 경우에도 전쟁 전에 집계된 출산율이 3.2명이었습니다. 이란에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0명대, 거의 한국하고 맞먹을 정도가 될 수 있다.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는데요. 네. 이란의 출산율이 이렇게 독보적으로 낮은 이유는 아마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연관이 있지 않냐,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2017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대이란 제재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출산율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제재 이후에 수출입이 잘 안 되고 이제 물자도 모자라고 민생고가 심해지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해서 그렇다,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결혼을 포기하니까 자연히 결혼 건수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출산율도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1인당 GDP로 보면은 이제 출산율 1명에서 0명대가 나오려면 적어도 $20,00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이란은 5,000에서 6,000달러 선의 중진국인데 벌써부터 1명 선까지 내려왔으면은 나중에는 이제 감당이 안 될 수준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심각하기는 꽤 심각한 상황이군요. 결국은 지금 이현우 기자 설명대로 들어봤을 때 그 미국의 대이란 제재,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고 그것 때문에 민생고가 악화됐다.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 전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막 그 미국에서 또 이란 군사시설 포함해서 주요 산업시설 이런 거 폭격도 하고 이 전쟁이 끝나면 더 민생고가 가중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안 그래도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이란의 인플레이션이 자국 내에서 너무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가서 네. 지금 이제 상점에서 아예 물건이 안 팔리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고가 제품들이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간단한 식료품까지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오죽하면은 이제 작은 마트나 슈퍼마켓에서도 이제 먼저 식료품 가격의 10%만 내고 나머지는 이제 할부로 받겠다, 이런 프로모션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거의 뭐 자동차 할부처럼 이렇게 그러네요. 예, 빵을 그렇게 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도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이제 이란 돈으로 2,500만 토만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달러로 치면 10달러가 채 안 되는 돈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 평균 임금이 월 평균 임금이 이 정도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비료 한 포대 가격이 7,500만 토만, 그러니까 평균 임금의 5배가 됐다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농민들이 비료를 살 수가 없다 보니 농사를 대부분 포기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 3배 정도 되네요. 평균 예, 임금이 그렇습니다. 2,500만이니까 예. 3배. 예. 그래서 식량 수입은 또 미국의 제재로 막혀 있으니까 네. 밀수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이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혁명 수비대에 대한 민심도 굉장히 악화가 되는데요. 이란 정치권에서도 좀 이런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강경파들이 발언 수위도 좀 많이 낮아지고 이제 말들을 좀 아끼고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이렇게 이제 민생고가 악화되는 상황이 되면 일단 뭐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면 불만이 커지는 거잖아요. 민심이 악화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이게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란이 전에는 이제 계속해서 미국에 먼저 여러 가지 다른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다른 요구보다 상당히 많이 바뀐 게 대이란 제재로 이제 해외 동결된 자금부터 빼달라, 이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로든 일단 자금이 들어와야 경제가 숨통이 트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반대로 이제 미국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절대로 이거는 먼저 풀어줄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막 석유 수출도 막고 외국에 동결된 것도 다 계속해서 동결하고 이러면 이란으로서는 정말 깝깝한 상황이 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협상단은 이제 이란 측에 계속 요구를 하는 게 농축 우라늄을 먼저 안 주면 돈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결국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우라늄을 미국으로 보내줘서 미국이 승리 선언을 할 수 있게 해주면은 원하는 돈을 주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따지게 되면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년 이란 핵합의 때 이제 했던 협상하고 거의 이제 같은 결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럼 이제 뭐하러 전쟁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에서 오히려 여기에 대한 반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란 내부도 상당히 좀 골치 아픈 파벌 싸움이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 민심들을 고려해서 이란 의회에서는 좀 협상 단장이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장이 이번에 또 압도적인 표를 받고 이란 의회에서 의장직이 1년 연장됐다고 합니다. 네. 강경파는 여기에 또 반발을 하면서 이제 계속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이란 강경파에서는 지금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음흠.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계속 우리가 통행세를 받도록 주도권을 가져야 되고 미국으로부터 반드시 전쟁 배상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줄기차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이란이나 이제 강경파한테 발목을 잡힌 상태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현우 기자 설명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 생각이 납니다. 청나라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쪽과 아니다 화친을 해서 생존을 모색해야 된다는 싸움이 치열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이란 내에서도 이러한 강경파와 협상파의 갈등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이란에서 어쨌든 전쟁 와중에 이런 합동 결혼식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아주 이례적인 현상, 그것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또 그 막후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역학관계까지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